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66페이지 재고자산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유형 1번에 대한 문제인데 그 재고자산 이론 문제가 먼저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 이제 재고자산의 정의 및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유형 2가 수량 및 단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4번부터 10번까지, 11번까지 실려 있고 유형 3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문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험에 그닥 뭐 많이 나오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12번부터 14번까지 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 4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이 문제는 그 15번부터 17번까지 실려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잘 아셔야 되겠고 얘도 중요하고 유형 1, 2,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런 유형별 이론 정리는 여러분들 교재가 아니라 그 별책 거기 기출문제 교재 있죠. 거기 앞에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66페이지.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재고자산 정의에 대한 문제이죠.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1번에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건조 중인 선박, 판매용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2번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이잖아요. 임대용으로 보유 중이다. 이 말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자산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자산,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이다라고 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3번하고 4번은 됐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취득원가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요. 3번의 재고자산 매입 시 수익 간세. 근데 1번이나 2번, 4번 보면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그 1번 보시면은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원가에서 빼야 돼요. 1번 틀렸고 2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거는. 정상적인 부대 비용은 포함해야 되겠고 3번에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2번은 맞는 말이고 정상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 3번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감모 배울 때 비정상 감모 배우셨죠?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올바른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른 거고 4번에 제조원가 중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문장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앞에서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자, 53페이지죠. 53페이지 그 하단에 각주 1번이 있어요. 각주 1번 보시면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에는 다음과 같다 해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그 내용 그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다음 4번 66페이지 4번 문제로 다시 갈게요. 4번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1번 선의선출법, 2번 후의선출법, 4번 가중평균법. 이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죠. 자, 근데 3번은 무슨 법이에요? 그 수량을 결정하는 법이잖아요. 그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할 때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럼 5번 다음은 주 충정의 5월 중 상품 거래 내역이다. 주 충정은 5월 30일 단위당 50원에 25개를 판매하였으며 선의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5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선의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은 지금 몇 개가 팔렸어요? 25개가 팔렸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일단 팔려야 되겠죠? 먼저 들어온 건 얼마짜리예요? 20원짜리죠? 그래서 20원짜리가 10개가 일단 팔려야 돼요. 자, 나머지 15개는 어디서 팔렸겠어요? 5월 2일 날에 매입한 거 8개가 있죠? 8개, 30원짜리 8개. 나머지 7개는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예, 35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팔린 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20원짜리, 30원짜리, 35원짜리 요 순서대로 팔리겠죠. 그래서 요거 더함 금액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전기와 단기의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연도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 원가의 크기가 올바른 것은 물어봤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에 해당이 돼요? 비용이죠. 비용. 매출 원가는 비용인데 비용은 제가 그 앞에서 설명할 때 선하고 후를 비교할 때 선은 좋은 거, 후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는 물가가 상승할 때 이야기고 지금 문제는 물가가 하락하잖아요. 물가가 하락할 때에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세요. 물가가 하락할 때는 선이 안 좋은 거고 후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후가 좋은 거기 때문에 비용을 작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후이선출법이 매출원가 제일 작고 선이 제일 크고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은 항상 부등호가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 뭐 논리적으로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죠. 자, 하락하고 있으면은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팔리겠죠. 30원짜리, 20원짜리, 10원짜리 순서대로 샀다라고 하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가 팔리겠네. 옛날에 산 게 먼저 팔리겠죠. 그래서 원가가 어떻게 돼요? 50원. 높죠? 후의선주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원가가 30원. 낮잖아요. 그래서 후의선주법 하에서는 원가가 낮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낮고 선의선주법은 높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푸시고 답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답이 4번이에요. 후의선주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다. 아니죠. 선의선주법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다음 8번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 재고자산의 기초재고 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이 같을 경우 단기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선이 좋은 거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높은 거는 선의선주법이고 법인세 비용은 단기 순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법인세 비용도 높을 거 아니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선의선주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는 게 맞겠죠? 1번은 맞고 2번 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다. 그것도 맞죠? 자, 3번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더라도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원재료 같은 경우 원재료는 선의선주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 있잖아요. 제공품은 후의선주법을 쓸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산별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맞는 말일 거고, 그다음 10번 볼게요. 10번에 다음은 청솔상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선의선주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는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뭘 뺀 금액을 이야기해요?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10월 15일 날에 매출된 게 몇 개가 있어요? 25개가 있죠. 그 25개가 개당 얼마에 팔려요? 140원에 이렇게 팔렸죠? 자, 그 다음 매출 원가가 있는데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10월 1일 날에 기초재고가 10개가 있죠. 얘가 먼저 팔리겠네. 그래서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니까 10개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10개.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매입한 게 팔리겠네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그래서 110원짜리가 15개 팔리겠죠? 110원짜리가 15개.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10개 곱하기 100원. 15개 곱하기 110원.
하면은 2,65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2,65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매출액이 3,500이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3,500이니까 매출 원가 2,650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은 85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50이래요. 자, 그다음 11번.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선의선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다 읽어보면은 다 맞는 거고 4번이 틀렸는데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한다. 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정확하자라고 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뭐 물가가 상승하든 안 하든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인지 선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 이익을 가장 적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선은 이익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거고 12번. 제품 장부상 재고 수량은 200개이나 실질 재고조사 결과 180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당 원가 200원이고 시가 180원일 경우 제품 감모 손실은 그래서 장부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를 비교해야 되는데 장부상 수량은 200개. 200개이고 그 다음에 개당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요. 200원이 돼요. 200원. 근데 실사를 해봤기 때문에 200개짜리 든 게 얼마가 되겠어요? 실사를 해봤더니 수량이 180개로 감소가 됐죠. 그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모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네, 4,000원이 돼요. 4,000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시가를 적으면 안 돼요. 지금 원가, 치대 원가랑 치대 원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원가인데 수량이 감소한 원가가 얼마냐 그거 구하는 거고 시가가 하락한 거는 평가 손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모 손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가 180원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자료예요. 13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치도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하는 것은 이 평가하는 거는 원가가 시가보다 하락했을 때만 평가한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졌을 때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200원짜리 든 게 만약에 시가가 250원이다. 이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200원짜리 든 게 250원에 파는 거는 우리가 봐도 일반적인 거잖아요. 사온 거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00원짜리 든 거를 18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가가 떨어진 거죠. 시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 14번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평가 손실은 시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평가 손실액만큼 대변의 계정과목 뭘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대변의 계정과목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잡고 그 다음에 차변 계정과목은 뭐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가가 하락해서 나오는 손실이단 말이에요. 그럼 원가에 가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14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2,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맞는 말이고 4번에 미착범 및 도착 진도 조건인 경우 도착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도면은 판매자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도착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착 시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면은 이렇게 도착을 하고 나면 누구게 되겠어요? 사는 사람께 되겠죠. 도착한 시점에서는 소유권이 사는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구 도판했던 거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판매자께 되는 게 맞는데 도착한 시점에는 그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구 도판했던 거는 15번 문제는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선구 도판했던 거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럼 16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1번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성품. 아직 안 팔린 거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안 팔린 거예요. 수탁자가 팔았어야지 팔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맞고 2번 할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할부 판매 상품. 할부는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한 시점에 전부 다 팔린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팔렸잖아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7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자, A. C형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사표시를 해왔으니까 팔린 게 되겠죠. 팔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빼야 되겠죠. 자, B.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수탁자가 보관 중인 거는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안 팔린 거기 때문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아요. C.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는 팔렸죠. 예, 팔렸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고. D.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이니까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면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는 판매자 거라고 했었죠. 판매자 거. 도면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판매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판매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가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도면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는 도면은 판매자 거라고 했었죠. 판매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판매자냐 구매자냐 봤을 때 판매 재화이기 때문에 판매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께 맞아요. 18번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한 내역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상품을 현금 판매한 후 하자로 반품되었다. 근데 반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빼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잖아요. 매출, 한인 및 애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2번 상품을 외상 판매한 후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 매출금 회수를 포기하였다. 대손 난 거죠. 그럼 대변에 채권 떨어야 되겠죠. 대손이니까. 대변에 채권을 떨고 차변의 궤적 과목은 뭐가 와야 되겠어요? 대손 상각비가 와야 되겠죠. 네, 대손 상각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거죠. 얘는 판관비잖아요.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에 상품을 현금 판매한 후 상품의 하자로 판매 대금의 10%를 환불해 주었다. 매출 한인 및 애누리죠. 빼야 되는 항목이고 4번에 상품을 외상 판매한 후 외상 매출금을 조기 상환하여 판매 대금의 10%를 할인해 주었다. 매출 할인이죠. 이것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네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